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몇 시간 내에 어젯밤에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건물살,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 긍정적이다, 이런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보도는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별 의미 없는 내용들이다. 푸틴이 바이든과의 미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러시아 외교장관이 수용할 수 있다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똘마니 라브로프는 푸틴과 바이든의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제안한다면 적극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1월 달 열리는 G20에서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는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 제안이 있다면 고려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전략소통관이 NSC에 대화는 열려 있으나 러시아가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푸틴이 어제까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것이 미러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휴전이 된다요. 저는 한국 언론이 기사를 쓸 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 나발리의 측근인 전 러시아의 차관 출신의 인물, 그러니까 에너지 차관 출신인데 리투아니아로 망명을 해서 지금 나발리 수감되어 있는 러시아의 야당 지도자의 오른팔로 있는 블라디미르 밀로프의 인터뷰가 어제 한국 SBS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반푸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의 민간인 지역을 공습한 것이 다리 폭발에 대한 보복으로만 볼 수 없다. 이것은 러시아가 그야말로 일종의 전략으로 2차 대전 당시 전략 대공습처럼 미국이 독일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독일의 주요 도시들을 그야말로 무차별 공습을 한 적이 있고, 또 독일도 런던 등을 무차별로 공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략 대공습을 했던 것처럼 러시아는 항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는 카드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러시아가 시리아 전쟁에서 알레포라는 시리아 대도시에서 도살자로서 유명했던 스로비킨이라는 신임 총사령관을 임명을 했는데요. 자, 이제 푸틴이 무차별 전쟁으로 가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상군도 하지 않았고 러시아군의 아킬레스건은 전투를 통해서 지역을 지킬 능력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민간 도시를 지금 공격해도 우크라이나의 군대가 공격하면 반격하면 도망만 갈 뿐이고, 지금 크림 대교 훼손으로 이 드니프르강 서쪽에 고립되어 있는 러시아군에 대한 보급이 위축되면서 이들이 지금 사기가 떨어져서 항복 내지 도망가게 될 거다. 그리고 푸틴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그가 핵을 쉽게 사용할 수 없다. 자, 2013년 드미트리 로고진 군수 담당 러시아 부총리가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 없이도 6시간 만에 패배하게 될 거다. 즉, 핵공격을 하지 않고도 미국은 러시아의 전력 90%를 몇 시간 내 파괴할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 군사력은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 그래서 러시아가 핵 사용 카드를 끄집어내면 전 세계가 러시아에 등을 돌릴 거고, 러시아의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하고 붙어 있는 땅인데 그쪽에서 러시아 식량의 3분의 1이 나오는데 전부 방사능 오염이 될 거다. 자, 아주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감안할 때 러시아가 핵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미국이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던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요. 4기가 새로 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하이마스의 시간이고 러시아에게는 매우 불쾌한 시간이 될 거다. 자, 그러면서 이건 지난 4일날 바이든이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때 이제 보면 8,900억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겠다 했는데 하이마스 4기, 155mm 곡사포 16문, 포탄 7만 5천 발이었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 지원의 규모는 5조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만 하이마스가 30대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이 제가 볼 때는 한국군보다도 훨씬 좋다. 지금 한국군하고 우크라이나 군이 맞붙으면 한국군이 이기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마스가 배치되면서요. 러시아군이 근접전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지금 상당히 그 미사일을 무차별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지역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미국이 나삼스라고 부르는 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지금 이것이 이제 백악관을 지키는 그런 미사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삼스 2기를 2달 내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6기는 1, 2년 내에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 사거리가 160km인데 적의 항공기 미사일 드론을 식별해서 요격을 하고 그래서 미국 백악관 지금 지키는 용도로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G7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어제 G7 화상회의가 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효과적인 무기 지원을 해주겠다고 유럽도 지금 언급을 합니다.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하고 협상하라고 부추기는 세력은 이탈리아에도 없고 프랑스에도 없고 독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빠른 무기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를 붕괴시키는 부분에 망설이지 않고 이제 배팅을 하고 있어요.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그리고 기왕에 이제 추운 겨울 가스와 원유 등에서 고생을 하게 된 마당에 이제 빨리 우크라이나가 점령지를 넓히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붕괴되어서 이 러시아가 손을 떼는 경우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러시아가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푸틴이 피해 보복이라면서 키이우 등 여러 그 민간인 지구에 지금 미사일을 무분별하게 쏜 데는 강경파의 압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푸틴이 얼마나 급해졌으면 지금 벨라루스하고 러시아군의 합동군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벨라루스 군을 배치한다는데 이것도 아마 벨라루스 내부에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자체가 별로 전력이 없어요. 러시아 강경파는 푸틴을 향해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벌여야 되고 지금 군수 내부에서 이런 압력들을 점점 많이 받고 있고 푸틴이 이런 압력에 대해서 무대응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강경파의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무차별 대규모 보복에 나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돌이킬 수 없고 그리고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르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요. 자, 전면전을 선언을 한다고 버틸 수 있을까요? 전면전을 선언해도요. 지금 상황을 역전시키기도 어렵고 솔직히 말하면 병력을 더 갖다 붙인다고 러시아에 지금까지 쓰지 않은 각종 무슨 신무기들이 등장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딱 저 수준이 러시아의 수준인데 미국이 보내는 첨단 무기, 유럽이 제공하는 첨단 무기에 이미 러시아의 무기 수준 자체가 붕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대규모로 전면전을 벌이면서 사실상 그 실력이 드러났고 이제 러시아의 실력을 다 알아버린 서방이
작정하고 무기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해준다는 겁니다. 보통 러시아 같은 저런 권위주의적 구소련의 체제가 상층부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국가예요. 자, 저런 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푸틴이 이 전쟁에 지게 되면 못 견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테러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러시아의 전 외교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드레이 코자레프 전 러시아 외교장관은 푸틴이 전 세계 테러리스트처럼 테러 말고는 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실수한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절망하고 있고 푸틴이 저지른 실수가 세 가지인데 첫째, 2, 3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둘째,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셋째, 동원령을 발표해 전쟁을 국내로 끌어들였던 것도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이 된 푸틴이 평소에 하던 대로 테러리스트 같은 겁주기에 나서고 있고 핵 위협을 하지만 핵은 못 쓴다. 그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상대로 한 테러행위 자살이 될 거다. 그도 인간인데 전략 무기로 자살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푸틴이 삼고철에 지금 푸틴이 사면 초가에 빠졌고 결국은 축출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